신장이 90% 망가져도 우리 몸은 아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붓습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혈압이 치솟습니다. 그제야 병원을 찾으면 의사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침묵의 장기.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 채소들 중에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신장을 망치는 채소 5가지, 반대로 신장을 살리는 채소 4가지, 그리고 지금 집에서 5초 만에 내 신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모두 아시게 됩니다. 식탁 위 한 가지만 바꾸면 죽어가던 신장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 교수입니다. 신장이 조용히 무너지는 이유, 먼저 이 장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200리터짜리 대형 드럼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의 그만한 양의 피가 매일 신장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게 아닙니다. 몸속 수분을 조절하고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고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주먹 하나 크기입니다. 이 작은 장기가 이 모든 일을 쉬지 않고 평생 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망가진 조직은 흉터로 굳어버립니다. 그 부분은 다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은 70%를 잘라내도 다시 자라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고 긁혀도 새살이 돋습니다. 신장은 다릅니다. 한번 망가진 조직은 섬유화되어 굳어버립니다. 돌처럼 딱딱한 흉터가 됩니다. 그 흉터는 평생 남습니다. 다시는 피를 거르지 못합니다.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의 예비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장이 2개 있습니다. 한쪽이 많이 손상되더라도 나머지 한쪽이 대신 버팁니다. 이게 다행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함정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10명이서 나눠 하던 일이 있습니다. 1명씩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5명만 남아도 일은 어떻게든 돌아갑니다. 3명만 남아도 겨우겨우 버팁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남은 3명은 밤낮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1명만 더 쓰러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지금 그렇게 느끼고 계실 수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적은 인원이 무리하게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 4가지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반드시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당뇨병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의 45%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 안에 가느다란 혈관들이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미세한 균열입니다. 그 틈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옵니다. 이게 단백뇨입니다.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느리다는 겁니다. 5년, 10년, 20년에 걸쳐 서서히 망가집니다.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시진 않습니까? 병이 물을 내려도 거품이 안 사라지는 분들, 이게 바로 신호입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2번째, 고혈압입니다. 전체 원인의 27%를 차지합니다. 정원에 물을 주는 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압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잖아요. 신장 혈관도 똑같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 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집니다.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굳어버립니다. 특히 위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밤에 자는 동안에도 혈압이 안 떨어지는 분들입니다. 정상이라면은 잠잘 때 혈압이 10에서 20% 내려갑니다. 그런데 밤에도 수치가 그대로인 분들, 이분들의 신장은
24시간 내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만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사구체는 신장 안에서 피를 거르는 작은 필터입니다.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단백뇨와 혈뇨가 나타납니다. 소변이 붉거나 탁하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유전과 약물입니다. 다낭성 신장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에 물혹이 여러 개 생기는 유전 질환입니다. 보통 40대에서 50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족 중에 이 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미리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약물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소염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약인데 뭐 얼마나 나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이 약들이 신장 혈류를 줄입니다. 단기간은 괜찮지만 오래 드시면 부담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검증 안 된 건강 보조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드시는 분들, 성분도 모르고 지인 소개로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신장의 독소로 쌓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장 상태는 검사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기본 검사는 두 가지면 됩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 수치를 봅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은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질이 새는지 확인합니다. 이 결과로 사구체의 과율을 계산합니다. 영어로 GFR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신장 기능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검진 받으시면 이 숫자 보시잖아요.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60 이하로 떨어지면 신장 질환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는 아직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45 이하면은 중등도입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슬슬 피로가 밀려옵니다. 이유 없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30 이하면은 중증입니다.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합병증이 하나둘 나타납니다. 15 이하, 말기 신부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석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 2개가 꽂힙니다.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 시간 동안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여행은 꿈도 꾸실 수 없습니다. 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드십니다. 수분 제한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목이 말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도 고민이 됩니다. 그게 투석 환자의 일상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신장이 돌아오지 않는 한 평생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2번은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압 목표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20에 80 이하가 좋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130에 80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 혈당 130 이하, 식후 혈당 180 이하, 당화 혈색소 7% 이하. 숫자가 많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을 알고 계시면 본인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아는 사람이 신장을 지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 받으시면 사구체역 과율이 몇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혈압과 혈당도 직접 적어 두십시오. 그게 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미 수치가 떨어졌으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박영순 어르신 72살이십니다.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셨는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단 거 좋아하셨습니다. 짠 거 좋아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아. 병원 가라는 말씀에도 늘 그렇게 미루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발이 안 들어갔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 35, 중증 단계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은 그날부터 투석을 시작했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안에 투석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왜 진작 관리를 안 했을까?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짠 음식을 끊으셨습니다. 국물도 안 드셨습니다. 찌개도 건더기만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40분씩 걸으셨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처음엔 10분도 힘드셨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구체여 과율이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증에서 중등도로 한 단계 돌아오신 겁니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진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이 저를 살렸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는 하루 2000mg 이하로 줄이십시오. 소금으로 치면 5g,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입니다. 그 정도는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국물 한 그릇이면 그 양을 한 번에 넘기실 수 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 한 사발이 하루 나트륨의 절반입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질량 지수 23 이하가 목표입니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0cm 이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체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적은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른 분들도 계십니다. 팔다리는 가는데 뱃살만 볼록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은 그냥 살이 아닙니다. 매 순간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신장의 미세혈관을 공격합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아디포넥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은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보호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살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신장을 살리는 겁니다. 단백질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0.8kg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은 0.6kg으로 줄이셔야 합니다. 왜 줄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은 몸에서 분해되면서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걸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율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1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감을 더 쏟아붓는 겁니다. 남은 신장 조직이 과부에 걸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줄이면 근육이 빠집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근감소증 위험이 높습니다. 근육이 줄면은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나빠집니다. 무조건 제한이 아닙니다. 본인의 신장 기능에 맞춰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에 좋다고 시금치를 자주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중에 신장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이 많은 채소들입니다. 시금치, 감자, 고구마, 토마토, 버섯,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분들에게는 좋은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몸에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금 더 쌓이면 손끝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입 주변이 얼얼해집니다. 이때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진행되면은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다가 멈췄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심전도에 이상이 나타납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더 늦으면은 심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드시는 채소를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본 일입니다. 평소 신장이 안 좋으셨던 분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토마토 주스를 매일 드셨습니다. 한 컵에 칼륨이 5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매일 독을 드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에는 옥살산도 많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을 만듭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통증도 극심하고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채소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조리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데치거나 삶으시면 칼륨이 30에서 50%까지 줄어듭니다. 얇게 썰어서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셔도 됩니다.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본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드십시오. 피해야 할 채소가 있다면 반대로 신장에 도움이 되는 채소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륨이 적으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채소들입니다. 먼저 오이입니다. 오이에는 규소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신장을 공격하는 활성산소, 이걸 규소가 막아줍니다. 수분 함량이 95%가 넘습니다.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수분이 보충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이 수분이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어떨까요? 100g당 150mg, 앞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린 시금치나 토마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도 칼륨이 적습니다. 100g당 170mg, 하지만 이 채소의 진가는 따로 있습니다. 해독 성분이 풍부해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 자체를 줄여줍니다. 신장의 짐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절임은 피하십시오. 소금에 절이면 나트륨이 확 올라갑니다. 신장을 위해 먹는 채소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3번째,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이 걱정되실 겁니다. 당근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기름과 함께 익혀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무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와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속보다 5배나 많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그 껍질에 핵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1조각이면 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 전체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호 어르신, 68살입니다. 고혈압 약을 10년째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문제를 먼저 알아챈 건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자꾸 붓는 게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얼굴이 좀 부은 것 같은데요.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어르신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딸이 방황제로 검사를 잡았습니다. 결과는 사구체 여과율 52, 중등도 초입이었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었기에 딸이 아니었으면 몇 년을 더 모르셨을 겁니다. 어르신은 그날부터 소금을 줄이셨습니다. 국을 끓일 때 간을 절반만 하셨습니다. 6개월 뒤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한마디가 신장을 살린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예전보다 부어 보이진 않습니까? 식단만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운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십시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30분씩 5번이면 됩니다. 한 번에 오래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눠서 하셔도 효과는 같습니다. 숨이 약간 차지만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 그 강도면 됩니다. 너무 힘들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도 일주일에 2번은 하십시오. 근육이 줄면 신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무거운 걸 드실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담배는 끊으셔야 합니다. 흡연하시면 신장 손상 속도가 10배까지 빨라집니다. 10배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연구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같은 신장 질환이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진행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담배 한 개비가 신장의 수명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줄이시면 달라집니다. 술도 줄이셔야 합니다. 남성은 하루 20g 이하, 여성은 10g 이하, 소주로 치면 한두 잔이 한계입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드시면 됩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소변이 진해집니다. 노폐물이 농축되어서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결석이 생기기도 쉬워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어지럽고 메스껍고 심하면 의식이 흐려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배출 능력이 약합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으로 잘 안 나갑니다. 몸에 물이 고여서 붓기가 심해집니다. 투석 중이신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루 수분량을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조절하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경고 신호입니다. 이 증상들이 나타나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소변 보신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변 색깔도 보십시오. 콜라색이나 홍차색처럼 진하다면 혈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다리가 붓는 것도 신호입니다. 특히 눈 주위가 퉁퉁 붓는다면 신장 기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양쪽 정강이 앞쪽을 엄지손가락으로 5초 동안 꾹 눌러 보십시오. 손가락을 뗐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습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고 패인 채로 있다면 그게 부종입니다.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셨는데 요즘 2-3번씩 화장실에 가신다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신장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소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무너집니다. 앞서 신장이 조혈 호르몬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피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빈혈이 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활성화도 신장이 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가 부족해집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부러집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손목이 부러집니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척추에 금이 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신장은 콩팥 하나가 아닙니다. 온몸을 관장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합니다. 영상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전주의 박영순 어르신, 2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드십니다. 병원 검사 결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포기했으면 지금 저는 없었을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늦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국물 한 숟갈만 덜 드셔보십시오. 모레는 10분만 걸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검진 예약을 잡아보십시오.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선택에는 반응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겁니다. 나도 해봐야겠다. 그 마음이 떠오르셨다면은 댓글로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남기신 분은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건강 검진을 미루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김현우 교수였습니다.